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머리로 사는 삶과 가슴으로 사는 삶에 대한 것을 잡아보자고 했잖아요. 근데 다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머리로는 이걸 하라고 하는데 느낌으로는 그거 말고 저거를 하라 그래.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용기가 없으면 가슴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용기가 없으면 진짜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머리를 믿으니까. 머리가 좋지도 않은데 우리는 머리를 너무 믿어. 그래서 머리가 뭔가 아이디어를 주면 이게 최선이야 라고 쉽게 행동을 하는데, 뭔가 가슴에서 느낌에서 주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 가슴 느낌에서 오는 걸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예를 들면 3대7, 4대6 정도로 가슴이 더 크거든요. 근데 이것도 실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제가 이 얘기가 나온 만큼 나는 주로 머리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면, 이 제가 말하는 그 포인트가 뭔지 이해하신 분들은 이 상황에서 가슴은 이걸 말하고 머리는 이걸 말하는데 항상 나는 머리를 따랐다, 아니면 뭐 가슴을 따르려고 했는데 결국 조금 따르다 말았다, 뭔가 이런 그 구분에 대한 포인트를 이해하신 분들은 한번 실험을 직접 해보세요. 머리가 원하는 걸 했을 경우에 나온 대부분의 결과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래도 적어도 가슴을 따르는 걸 조금 시도는 해보겠다 해서 만약 행동으로 옮기신다면, 가슴을 따라서 한 일들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들 어떠세요? 제가 말하는 거 다들 이해하시죠? 코멘트가 없고 저 혼자 짓거리를 내니까 부끄럽사옵니다. 좀 도와주세요. 서울님은 가슴을 따르면서 사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 가슴을 따르며 산다는 것의 느낌? 지금까지 어떤 자신의 삶을 한번 보면 어떤 느낌이세요? 가슴을 따르면서 사셨으니까. 제가 이제 좀 조금 제 나름의 결론을 좀 정리하면서 어, 얘기할 그 문장들이 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의견 좀 들어보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별빛님은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가슴과 머리가 대립할 때 정말 괴로워요. 그쵸? 이게 너무 쉽지 않아 이거는 진짜.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그림 하나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 푸르님은 가슴을 따르면 후회가 덜했다는 느낌 같아요. 대박, 대박. 네,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쪽 얘기를 정리해서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네요. 조금 더 자세히 제 의견은 이따가 좀 얘기 드릴게요. 서울님은 어느 날 벼락 맞은 것처럼 일본이란 나라에서 공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일본에 가서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큰 돈을 주고도 안 바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쵸. 그런 게 있어, 진짜. 별빛님, 서울님, 애기 영화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진짜. 네, 멋있죠. 왜냐면, 그, 이게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미리 살짝 예상을 해보는데, 예상 그거 말고 다른 얘기 할게요. 뭐냐면, 가슴을 따르면서 사는 거는 어리면 어릴수록 하기가 쉬워요. 그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하면서 진짜 성인 일반인으로서 살 때 예전에 그 했던 기억 있잖아요. 내가 가슴을 따라서 뭔가 큰 결정을 해보고 그것의 달콤함, 그것이 어떻게 좋은지를 한번 경험을 하면, 예를 들면 20살 때, 20대 때요, 특히 그런 경험을 하면 나중에 30대 때, 40대 때 그 경험이 엄청난 힘이
돼요. 엄청난 경험이 돼요. 나중에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머리와 가슴의 밸런스에서 엄청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머리만 신뢰하고 머리만을 따르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줘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나이가 많이 먹고도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전에 20대 때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가슴에 힘을 실어주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좋아하는 그림 보여드린다고 한 거 이거요. 이거 보면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이거. 네, 서울님, 감사합니다. 서울님, 근데 정말 자신의 가슴이 끌리는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엔제님, 가슴을 따르면 흐름을 따라가는 느낌. 네, 맞아요. 그건 다 있어요. 그쵸? 근데 다른 분들, 얘기 안 해주신 분들도 조금, 네, 얘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밸런스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 그림처럼 밸런스 잘 맞추고 계신지. 저는 딱 이 그림 같네요. 이 그림이 원래는 밸런스를 잘 맞춘 그림일 거예요. 근데 약간 그냥 디자인상 약간 심장 쪽으로 기울어진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약간 이 사람 같은데. 진지님, 맞아요. 저도 20대 일탈과 방황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쵸. 다들 아마 그런 경험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밸런스가 조금 더 치우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래서 서울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저한테는, 네, 저한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항상 하잖아요. 저는 증명된 거 아니면 진짜 안 믿는 편이라 갖고, 내 스스로 이제 실험을 했어요. 머리를 따라보고, 가슴을 따라보고. 근데 이게 저한테 행운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지금은 일단 제 개인적인 거는 행운이라고 생각하지만 밖에 근데 저는 머리를 따라서 살아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게 가슴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 운명의 어떤 가르침인지 너는 머리 믿고 살지 마. 너 머리 믿어봤자 안 돼. 그리고 결과들 너는 안 된다니까 무조건 가슴이야. 가슴 쪽에 더 신경 써.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머리를 믿고 해본 일들 보면 대부분 그냥 탈탈 털린 느낌. 네,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어, 파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우, 그림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라 하나 했는데, 네, 서울님, 잠깐만, 진진님, 머리로 따르는 건 나에게 좋은 것들이고, 가슴을 따르는 건 나다운 것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 진진님, 완전 죽음. 완전 죽음. 진짜 맞는 말 같고요. 조금 추가를 하자면, 머리로 따르는 건 나에게 좋은 것들이고, 근데 나에게 좋은 것들이라는 기준 자체가, 어, 또 어떤 기준일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요. 가슴을 따르는 건 나다운 것들, 그쵸? 가슴을 따르는 거는 진짜 나다운 것밖에 없겠죠. 머리를 따르는 거는 좀 비빔밥이죠. 나다운 머리도 분명 존재하니까. 근데 나다운 머리에 뭐 바깥에서 들리는 SNS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교육, 그 다음에 가정에서 영향받은 부분, 주변 인간관계에서 영향받은 부분, SNS, 미디어에서 영향받은 부분, 한국이라는 데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서 영향받은 부분, 내가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나 나름 정리돼서 축적되어 공식화되어 내 인생, 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 결국 돌솥 비빔밥이죠, 뭐 머리는.
엄청 분석하고 판단하니까. 근데 뭐 그걸로 가슴까지 좋은 결과가 얻어질 때도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분명 있겠죠. 근데 또 이거는 또 가치관이랑도 연관되는 것 같고요. 어디에 자기 인생의 가치를 두느냐. 예를 들면 나답지 않지만 나는 이런 쪽을 원해라고, 이런 식의 삶을 살기를 원해라고, 그게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서울님, 스타시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틀린 게 아니란걸요. 솔직히 저도 다수가 일반적으로 사는 인생은 아니라서 가끔 내가 틀렸나 할 때도 있었는데, 헤르만헤스의 쿠널프란 책을 읽고 느낀 점이 스타시드님도 그렇고 스타시드님의 지인분들도 그렇고 가슴을 따르는 삶이 틀린 게 아니라고 점점 확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파크님, 뜨거운 가슴, 냉철한 머리 라고 우리는 교육되어 왔죠. 그쵸? 뜨거운 가슴, 냉철한 머리. 근데 냉철한 머리만 있고 뜨거운 가슴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냉철한 머리인데 뜨거운 가슴에서 연료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냉철한 한국 사회 이런 데서 갖고 온 연료로 냉철한 머리를 굴려서 냉철한 판단으로 냉철한 삶을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제 주변 사람들을 좀 보니까요. 지금 딱 떠올리는 이제 제가 소중히 생각하는 몇 명 친구들을 보면, 일단은 가슴을 그나마 조금 더 중요도를 두고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 주위에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조금 일반적인 삶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보이는 그런 측면이 강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데, 하나 확실한 거는 정말 나답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그게 경제적인 성공의 측면으로 봐서 조금 부족하거나 동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뭐 우려나 걱정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리 뭐 가슴을 따르는 삶이라도. 근데 그런 어떤 고민이나 주저함, 어떤 불안함 같은 게 분명히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훨씬 덜 받고, 그래도 그런 불안함이 있지만, 하지만 나는 나답게 살고 싶어. 그게 나는 행복해. 그렇게 살아야지 후회 없을 것 같아. 라는 의식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성인이잖아요. 다들 뭐 4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친구들이 보면 멋있게 살고, 이제 제 기준일 수도 있으나 멋있게 살고 되게 자기답게 살고 되게 색이 진해요. 그러니까 그냥 멋있어요. 사람이 매력이 되게 넘쳐요. 왜냐면 나답게 살 때 나다운 매력이 되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심리가,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런 요소들을 외부에서 찾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누구는 이런 스타일, 이런 연예인들이 예를 들면 이런 스타일, 뭐 이런 옷, 이런 브랜드 입고, 화장법은 이렇게, 머리 스타일은 이렇게, 요즘은 이런 컬러가 이번 시즌 컬러래, 등등 여러 가지를 외부적인 요소에서 찾는데, 그것들을 멋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요소들을 나한테 자꾸 끌어당겨서 나를 꾸미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슴을 따르는 사람들 제 주변에 이제 많은데, 그 친구들이 매력적인 부분을 보면 나답게 표현하는 게 뭔지를 고민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최고로 멋있는 걸 골라요. 그러니까 결국 유행도 따르지 않고, 하지만 굉장히 예술적인 요소들도 당연히 많고, 예술적인 그런 부분들도 그냥 재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 가슴을 따르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너무 잘 찾아내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밸런스의 삶, 말투, 톤, 목소리 톤, 행동하는 방식, 눈빛, 이런 것들을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서 자기화된 자기를 풀어내다 보니 너무나 안정감이 느껴지는 에너지를 풍겨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왜 이 사람이 매력 있는지 모르지만 매력을 느끼게 돼요.
뭔가 되게 편안하고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뭔가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뭔가 나까지 반짝반짝해지는 느낌 같은 게 들기도 하고 왠지 이 사람이랑 있으면 즐겁고 근데 그 이유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와 자기의 진짜 영혼과 합일되는 그런 안정감에서 오는 안정적인 에너지가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들도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꾸 모이고 뭐 여러 사람에 둘러싸여 있는 느낌은 아닐지라도 한번 이 사람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다든가 아니면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생각이 난다든가 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어, 네. 비앤 파크님, 젊었을 때는 현실을 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맞다고 생각되었는데 나이 들어 보니 그게 다가 아닌 것이 이제야 보이네요. 마음 공부 젊은이들이 하는 걸 보면 부럽기도 하고 샘하고 그러네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운명적 자기 머리로 나는 이때 하면 좋. 제 개인적인 철학이자 관점이자 그런 것인데 어차피 여러 삶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 이후에 지금 이 생에서 자기의 완벽한 되어 이쪽에 나도 모르게 호기심과 관심이 생기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네, 후회보다는 이제 찾았구나 라는 식의 안도 네, 편안히 즐겨주시면 네, 저도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이크가 끊기나요? 큰일 났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큰일 났네. 엄청난 이야기 했는데요. 잠깐만요. 마이크 잠깐 테스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끊기나요? 지금 잘 들려요? 어디까지 들리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거기서부터 이어 붙이겠습니다. 어디까지 들리셨어요? 목소리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거요? 지금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그러면 아까 그 부분 얘기할게요. 그 자신을 따르면서 사는 자신의 가슴을 따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매력적인 이유는 제 생각이지만 제가 이제 그런 친구들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보통 우리가 갈등을 하는 거는 이게 나다운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살면서 누구나. 근데 자기의 가슴을 따르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 자체가 안 해요. 왜냐면 나다운 걸 결정을 했으니까. 돈에 흔들리지도 않고 내 상황에 흔들리지도 않고 내 주변 사람, 내 가족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나다운 게 뭔지 어떻게 사는 게 나로서 사는 건지를 고민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맞나라는 고민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나답게 사는 거가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거기에 고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자기답지 않나, 자기다운가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자기와 자기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마 이해는 다들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항상 편안해 보여요. 그런 사람 보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 머리와 가슴이 갈등하거나 아니면 '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난' 항상 마음속의 메아리가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근데 계속 들으면서 무시하고 그런 뭔가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흔히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가슴을 따르는 안정적인, 그것도 강한 안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왜 매력적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편안해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즐겁고 나까지 같이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 나까지 같이 편안한 느낌이 들고, 왜냐면 이 강한 안정감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만났는데 내일이 되니까 생각이 나. 괜히 목소리도 듣고 싶고. 이게 이성과 관계없어요. 괜히 보고 싶고 한 번 더 이야기 나누고 싶고 같이 시간 보내고 싶고. 왜냐? 나의 에너지는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일단은 모든 게 자기화돼 있어요. 그게 어떤 자기화냐면 나한테 어울리는 색이 뭔지 정확히 알지요. 나한테 맞는 음식이 뭔지 정확히 알고 나한테 맞는 헤어스타일이 뭔지, 화장법이 뭔지, 패션 스타일이 뭔지, 나한테 맞는 말투가 뭔지, 나한테 맞는 내 감정의 표현 방식이 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본능적으로 알아요. 머리 굴려서 뭐가 맞지? 뭐가 맞지? 아니에요. 그거는 또 머리 쪽이잖아요. 나한테 맞는 것들이 뭔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정감이 탁 느껴지는 느낌? 뭔가 신비로운 느낌도 들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서울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슴을 따르는 사람들은 일단 후회가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머리를 따르는 경우에는 후회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많은 것 같아. 왜냐면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물질적인 성공이 되게 우리 현대 삶에서, 특히 한국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준이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의 척도라고까지 조금 가장 보태면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부자들 흔히 막 좀 들리는 얘기 중에서 돈 많고 이제 죽을 때 됐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해보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삶이 아쉽게 느껴진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좀 들리잖아요. 근데 반대로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내가 물질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 그냥 예를 들면 조금 가난한 쪽이야. 그래도 가슴을 따르며 사는 사람은 아 내가 돈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네 정도는 아쉬울 수 있으나 진짜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후회가 별로 없을 거라고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질문을 하잖아요. 너 그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20살로 돌려줄게. 너 돈만 열심히 벌면서 돈으로 뭔가를 하는 경험을 하는 삶을 살래? 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99% 노라고 할걸요. 근데 반대로 경제적인 거에 목숨 걸고 한평생 돈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경제적 부를 이루면서 산 사람한테 너 20대로 돌려줄 테니까 너 똑같이 살래? 라고 하면 아니야 나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왠지 많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이쪽에 치우쳐서 그런가? 근데 그런 얘기들도 흔히들 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댓글 좀만 따라잡고 가겠습니다. 진지님, 20, 30대엔 내가 정말 안 맞는 것들을 흘려보내다가 40대 정도 되면 이게 나구나, 이게 나한테 맞는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지님. 진짜. 저도 공감해요. 진짜로. 파크님,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네, 생각을 덜 하는 삶을 사는 게 되게 어려워요. 특히 채널 뭐 지금 계신 분들, 채널 자주 봐주시는 분들은 훨씬 더 심할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인 그런 느낌보다 훨씬 섬세함을 가지신 분들일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 일반적인 그런 느낌보다 조금 더 섬세하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들일 거예요. 섬세한 안테나를 가지신 분들일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그렇다 보면 생각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하나 생각할 때 두 개 생각하고 그러실 거예요. 앞으로. 아니, 보통은요. 그게 자기 일이나 업무에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할 텐데 아마 스트레스는 훨씬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마. 별빛님, 시드님 정말 좋은 얘기네요. 안정적인 에너지. 파크님, 와우. 스타 시드님의 말씀이 정말 공감 가네요. 별빛님, 시드니 채널에서 안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져서 자꾸 오게 되네요. 별빛님, I love you. 감사합니다. 서울님, 맞아요.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가슴을 쫓고 살아야겠다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지만, 그래서 죽음에 대해 인식할수록 삶에 진심으로 대하는 자세가 생기고 오늘을 즐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제에 제가 컨텐츠 준비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좀 많아서 컨텐츠도 제가 조만간에 그 주제로 또 올릴게요. 별빛님, 저는 시드니 얘기에 100% 공감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진지님,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가슴을 뛰게 하는 경우도 또 많긴 하더라고요. 네, 그쵸. 당연히. 돈으로 살 수 있는 경험들도 엄청 많다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요. 네. 서울님, 저도 억만금을 줘도 소중했던 경험을 달라고 하면 못 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경험은 크게 돈과 그렇게 많이 연관은 되지 않은 경험일 거예요. 그쵸? 그니까, 뭐, 저는 마음 공부하고 하면 막 맨날 그러잖아요. 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돈을 얘기하고 뭐. 그거 정말 진짜 싫어해요. 그런 개념. 그러면 뭐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뭐 산에 동굴 들어가서 뭐 맨날 거기 수염 기르고 폭포 맞으면서 명상만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마음의 평정을 잃어가네. 네. 적정선을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괜히 또 시비 거는 분들이 제 채널에는 없어요. 그건 제가 아는데 댓글 같은 거 봐도 없는 거 아는데 일반적으로 좀 그러시잖아요. 괜히 니 뭐 무슨 마음 공부야? 막 이러시면서 비아냥거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꼭 그런 얘기 하시니까. 진지님, 작품을 해도 아닌 것들을 쳐내고 배경을 만든 후에 중요한 디테일들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삶의 과정과 비슷해요. 네, 맞아요. 예술. 전 인생 자체가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어차피 자기를 드러내야지 진정한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야지 진짜 더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그 부분의 느낌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찐이잖아요, 찐. 그렇죠. 파크님, 생각이 많고 불안함을 늘 안고 사는 저에게는 스타시드님의 안정적인 에너지가 공감이 가면서도 부럽고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내면은 시궁창입니다. 아니에요. 저도 갈등도 똑같이 많고 하죠. 근데, 그냥 조율하는 노하우를 제 개인적인, 자기 스스로의 노하우를 조금씩 더 알고 가는 그냥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늘푸르님,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될수록 가슴을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말이 너무 이쁘네요, 늘푸르님. 이거를 제가 좀 천천히 시를 읽듯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이 음악을 좀 깔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될수록 가슴을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좋네요. 네, 좀 호들갑 좀 떨어봤습니다. 희정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그림은 가슴을 따르라는 의미인가요? 지금 들어와서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가슴 대 머리 뭐 이런 쪽의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치우친 케이스라서요. 그 치우친 케이스에 들어오시라고 다들 지금 약을 좀 팔고 있어요. 연락 꼬시는 중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꼬시고 있어요, 지금. 네, 약 팔고 있습니다. 아, 자, 제가 저번에 댄스 세레모니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아, 근데 그때 안 계신 분들은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다들 기억나시죠? 며칠 안 됐으니까. 그 카카오 세레모니랑 같이 해서 그 댄스 세레모니 그거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다들 기억나세요? 음. 일단은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제가 그거 아직 오픈을 안 해놨잖아요. 그 방송을요. 제가 순서대로 지금 2개가 밀려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네, 다시 올려놓을 건데요. 일단은 그 내용 따라잡으셔야 되니까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인도 갔을 때 여러 가지 세레모니나 리추얼에 참여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진짜 경험하기 힘든 여러 가지 막 특이한 것들 다들 하나씩 경험도 해보고 네, 참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게 카카오 세레모니 플러스 에소테릭 댄스인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써줄게요. 카카오 세레모니 더하기 무슨 댄스 세레모니 뭐 의식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의 제목에 그 전단지를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는 다 전단지 뭐 이렇게 바위에다 붙여놓거든요.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그 컨텐츠. 아, 이거는 또 뭐야 하면서 참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일게요. 왜냐면 이것만 저번에 30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가슴을 완전하게 오픈하고 내 안에 담겨있는 에너지를 뽑아내서 그 에너지의 흐름대로 춤을 추면서 온전한 자기의 영혼과 합의를 하는 그런 경험을 느껴보는 그런 굉장히 영적인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세레모니, 네, 카카오톡 아닙니다. 네, 카카오톡 아니고요. 네, 어찌됐든, 네. 그래서 카카오 세레모니라는 걸 먼저 하고 댄스 세레모니가 나중에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카카오 있잖아요. 카카오 가루. 그거를 되게 걸쭉하게 해서 마시면 우리 하트 차크라라고 하는 가슴에 있는 차크라가 열리는 열리게 해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 카카오 음료가요. 특정 음료긴 한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또 이상한 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 또 뭐 이상한 뭐 마약 같은 거 탄 거 아니야? 아니 전혀 아니고요. 그냥 순수 카카오 있잖아요. 초콜릿 막 설탕 엄청 들어가 있는 뭐 가나 초콜릿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순수 카카오 가루를 이제 약간의 어떤 향신료랑 같이 해갖고 이제 특별 음료를 만드는 건데 이게 역사가 몇천 년이 됐대요. 이거 제가 다음 주에 바로 컨텐츠 올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 카카오 음료를 마시면 가슴에 있는 차크라가 열리면서 나한테 닫혀져 있던 내 마음이 꽁꽁 닫혀져 있던 열고 싶어도 열 수 없었던 그런 그 가슴 차크라가 쫙 열리면서 이제 가슴 차크라가 열렸으니까 내 에너지를 마음껏 내 감정, 묵은 감정, 막 냄비바닥에 달라붙은 그 라면 찌꺼기 같은 말라비틀어진 찌꺼기 같은 그 막 오래되고 묵은 스트레스부터 모든 감정의 에너지를 이제 문이 열렸기 때문에 방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방출할 때 그걸 몸으로 표현하면서 방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슴이 열렸다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그게 아니고 그 에너지를 자기 스스로 몸으로 느끼면서 춤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시간 정도 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할 때는 일부러 시간이 한 5시경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상도 하고 카카오 마시는 그런 의식도 하고 하면서 한 대충 30분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2시간을 딱 해요. 그러면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한 시점에는 되게 약간 오후에 이제 늦은 오후가 되려는 그런 느낌의 풍경이 펼쳐지다가, 춤이 끝나는 그때까지 시간이 노을이 지고 너무나 예쁘게 붉은 노을이 지면서 점점 깜깜해지면서 결국에 끝날 때는 어두워져요. 아예 밤처럼. 그럼 그 시간에 그 풍경의 흐름과 그 노을이 주는 또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것과 이 안에 있는 에너지, 사람들의 에너지가 다 서로 엉켜서 진짜 트랜스 상태가 돼요. 완전 무슨 그 무당이 칼춤 출 때 아무 이게 자아가 없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거든요, 그 상태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카카오 세레모니 플러스 에소테릭 댄스 뭔가 했더니 그 다 영어 단어는 확실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그 세레모니인데요. 그걸 제가 이 말로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을 드렸더니 되게 재밌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을 비주얼적으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시간 제가 인터넷 그 유튜브 검색해 보니까 그거 제가 느꼈던 뭐 여러 가지가 뜨는데 제가 느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비주얼의 느낌의 영상이 있어서 지금부터 제 설명과 함께 그것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네, 저 혼자 좋아하고 있는데 그냥 드리는 게 나는 좋아, 행복해. 네, 그래서 시작해 볼게요. 자, 뭐냐면 네, 시작할게요. 자, 음악 좀 줄이고. 이 자체에서 나오는 음악을 좀 들어봐야 되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뭔가 그 저작권 걸릴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뭐, 보여드릴 건 보여드려야지.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 잠깐만요. 일단 장소에서 오는 임팩트가 엄청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준비 상태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장소의 포스 한번 봐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방금 리더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더가 일단은 딱 설명을 해요. 오늘은 뭐 이런 세레모니 시간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들 앉아 있잖아요. 딱 준비 상태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좀 하시다가 지금 카카오 세레모니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카카오 세레모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카카오 세레모니 시작되는 건데 이제 카카오 이렇게 다들 드는데 다들 보시면 눈 감고 있잖아요, 지금. 그 자기의 의식을 이 카카오 세레모니에 전달하고 그다음 이 자기가 마실 카카오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오늘 카카오 세레모니랑 그 댄스 세레모니 참여했는데 이 카카오가 그러니까 카카오한테 진짜 기도를 하는 느낌으로 오늘 내 가슴을 다 열어서 그동안 묵은 것들을 다 털어내고 내 안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좀 성스러운 기도 같은 걸 하면서 마셔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커플들도 뭐 있고 뭐 나이도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되게 걸쭉한 느낌 들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느낌이 이제 진행되다가 제가 시간을 다 좀 체크를 해놨어요. 어차피 이거 나중에 여기 제목 다 보이니까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면 쭉 한번 보세요. 오늘은 지금 맛배기로 지금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딱 마시고 이제 음악이 딱 나오죠. 춤추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되다가 좀 좋아하는 느낌 나온 데가 춤추는 거 보세요. 일반적인 춤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해요. 왜냐면 자기 에너지 그 표정 보세요. 이 표정 보세요 이거. 여러분 다 클럽 가보셨겠지만 클럽에서 이런 표정으로 춤추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다들 서로 눈치 보고 누가 멋있나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멋있게 보일까 하면서 주변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을까? 혹은 누가 이쁠까? 뭐 그런 것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본 그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서 잠깐만 대답만 하겠습니다. もしもしママさん。そう、この間ごめんね、ユージ。大丈夫です。今、ちょっとライブ番組やってるので、ちょっと終わったら電話します。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お願いします。ごめんなさい。자, 어찌됐든. 자, 이 표정이 지금 찐 표정이잖아요. 이분 춤추는 거 한번 다시. 미치겠다. 춤추고 싶다. 춤추고 싶다. 네, 이런 느낌이 있고요. 제가 그 느낌만 보여드리려고 시간을 좀 체크를 해놔서 제가 돌릴게요, 이거를. 6분 13초. 커플이 하나 나오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나오면 멈춰 놓을게요. 죽이지 않아요, 이거? 한 번만 더. 나 막 가슴이 찌릿찌릿해, 진짜.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진짜 머리를 딱 대고 그냥 서로 에너지를 느끼는 그런 느낌이에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냥 서로의 에너지를 같이 이렇게 공유시키는 느낌? 네, 아무튼 이렇고 또 다음 제가 캐치한 그 멋있는 부분은 여기 경치 나오는 장면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여기에요, 여기. 와, 근데 이 분들 입장에서 반대쪽 그 경치를 보면서 춤을 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장소에서 우리는 여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돼서 이쪽 사람들이 돼서 이 카메라가 있는 쪽을 본다면 어떤 광경이 펼쳐지면서 내가 춤을 출 수 있을까라는 느낌? 엄청나지 않아요, 진짜? 그리고 이런 거. 지금 이분들 춤추는 거 한번 느낌 보세요. 이거 무슨 춤이야? 이게 에너지가 그냥 서로 얽히는 거예요. 뱀들이 서로 막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지금 방금 그 커플이 왠지 사귀는 커플 같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커플 아니에요. 커플 아닌데도 저렇게 서로 다 엉켜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 관심 있어서 여자랑 남자 눈 맞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렇게 얽히다가 그 사람은 또 옆에 그 남자는 또 옆에 남자한테 또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방금 여자는 또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하고 그냥 그런 거 관계없이 남녀의 뭐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거기 안에서 느껴지는 느낌끼리 서로 에너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엉켰다가 떨어졌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뱀처럼. 자, 그리고 또 다음 장면은요. 12분 때 제가 체크해놨습니다. 12분. 여기. 자,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다들 춤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쭈삐쭈삐 춤 못 출 것 같은데 다 자유예요. 춤으로 내가 에너지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은 춤으로 에너지를 표현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러면 보세요.
그냥 앉아 있어. 그냥 카카오 마시면서 그냥 경치만 보고 있어. 자, 여기서 정지. 여기 제 커서 보세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보세요. 이 춤 니네는 춰라. 나는 내 에너지는 이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정적으로 경치를 바라보면서 내 감정을 조용하게 표현하고, 자, 커서 따라와 보세요. 요쪽 옆에. 여기 혼자 계신 분. 그리고 요쪽도 있죠. 이렇게 다들 그냥 자기 자유예요. 이러다가 이제 여기 요 서 있는 여자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어. 아, 마이크 끊겨요?